암 치료는 병원의 돈지갑을 채워줄 뿐이다. 고가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주류 의사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이다. 화학요법은 암세포가 아닌 인간 몸 자체를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한 비율은 2%도 되지 않지만 수익률은 55만 배다. 그것도 초기 단계에 발견한 경우뿐이다. 오히려 암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 기관들을 파괴하면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 2010년 4월 미국 FDA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프로벤지 시판을 승인했는데, 프로벤지는 치료제가 아닌 치료 백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장에 나온 첫 번째 약품이다. 이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 백신으로 치료하는 데는 미국 돈으로 6만에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웬만한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저가의 독가스로 만든 상품을 초고가로 판매하는 것이다. 자궁 경부암 백신은 3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은 60여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프로벤지가 이렇게 고가이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두통, 고환, 관절염, 구토, 설사, 호흡곤란, 뇌졸중 등 부작용은 다른 항암제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년 생존율의 실상은 처참하다. 특정 암을 치료하는 중에는 대부분 주변에 새로운 암을 일으킨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결국 환자의 면역 체계만 파괴하고 암세포가 죽어가는 속도와 함께 정상세포도 죽어가며 발암물질인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인해 다른 부위에 암이 새로 생기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죽는다. 암에 대한 환자들이 의사에게 속는 대표적인 사례가 5년 생존율이라는 조작된 통계와 암세포가 작아졌다는 허구다. 5년 생존율은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 상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번 재수술을 하는 경우든 5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든 식물 인간으로 살아있는 경우든 모두 생존율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특정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 증식해 또 치료하던 특정 암이 사라지면 완치로 본다. 반면 치료를 포기한 경우나 연락이 두절된 환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 등은 전체 환자 분모값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거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피부암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716명의 암 환자 중 5년간 생존한 환자는 5명에 불과함에도 0.7%가 아니라 20%로 조작된다. 암은 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암 전이에 대해 주류 의사들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옮겨져 그곳에서 암세포를 증식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사실은 환자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특정 부위의 암세포가 사라진다고 해도 두더지 튀어나오듯 언제 어느 곳에서 암세포가 다시 자라게 될지 모른다. 예컨대 암세포를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한다 해도 면역 체계가 이를 이겨내기 때문에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는 그대로 사멸한다. 따라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계의 중요한 조직인 림프절이나 혈관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은 면역 체계를 더욱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의료 처치다. 말기암 치료는 죽을 권리의 박탈이다. 고령의 말기 환자는 대부분 면역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기관이 하나둘씩 기능을 멈춤에 따라 회생의 기대는 줄어들지만 어떠한 초고가의 의료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마지막 남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이어주려고 한다.
플로리다의 암 전문 병원에서 2년 이상 초고가의 집중 치료를 받고 태어난 150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85%가 3개월 이내에 사망했다고 한다. 고통 연장은 생명 연장이 아니다. 주류 의사들은 환자 본인에게는 정확한 병명을 고지하지 않고 가벼운 질병이라며 안심시키고 가족에게만 고지한 후 수술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 당연히 가족의 입장에서는 0.1%의 희망만 있어도 수술과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거부할 사람이 없지 않은가. 환자를 속여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을 거부한 채 실시하는 이 같은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생명과 건강을 규제하는 행위, 즉 치료에 대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 로버트 S. 맨델존은 현대의학이 자랑하는 성과는 병든 생명을 얼마나 구했는가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가다라며 고백한다. 심폐소생술은 극도로 미화되었다. 고령이 되면서 혈관이 굳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혈압 강화제는 심장 박동을 억제해 혈류를 줄임으로 혈압을 내리는 원리다. 이 같은 약을 고령 환자에게 처방하면 당장은 혈압이 내려갈지 모르나 오히려 약해진 심장을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는 산소 부족으로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의사들은 만성 질환 치료나 의미 없는 생명 연장과 같은 불필요하고 치료 가능성이 없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사고나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처치에만 몰두한다면 환자들은 격감하고 인류는 건강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전통 의학으로 돌아가야 만성 질병을 피할 수 있다. 사실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 대한 성공담은 대부분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소설이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심폐소생술 자체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수술 후 경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중에게 현대의학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사실 거대한 기계에 의한 심폐소생술 CPR을 받은 경우 설사 생명을 구했다 해도 대부분이 퇴원을 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져 심각하게 손상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각종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심장수술 또는 혈관수술, 뇌수술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이다. 게다가 설사 예후가 좋아 퇴원을 한다 해도 병원에 의존한 채 부작용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하면서 각종 항암제, 스테로이드제 등에 의존한 결과 뇌졸중, 뼈부식 등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초첨단 기계에 의존해 초고가 비용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암에서의 5년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2%에도 미치지 못한다. 2%에 드는 환자들도 결국은 대부분 계속되는 재수술 또는 뇌사 상태에 빠져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이어가는 것이 진실이다. 유제품은 당뇨병을 유발한다. 우유에 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당뇨병을 예방해 준다는 것은 선전 문구일 뿐이다. 당 지수는 낮아도 유제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인슐린 농도를 크게 끌어올린다. 전 세계의 당뇨병 환자의 90%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포도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다. 게다가 유제품은 성장 호르몬으로 사육하는 젖소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우유에는 치명적인 합성화학 물질인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이 많이 들어있다. 성장 호르몬은 유전자를 조작해 박테리아를 통해 대량 생산하는 합성 물질이다. 때문에 상하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끌어올리고 유제품의 단백질이 인체를 산성화시켜 뼈에 칼슘을 몰아내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품은 당뇨병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독이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혈액으로 들어간 칼슘은 혈류를 따라 인체를 순환하다가 곳곳에서 혈전을 일으켜 심장마비의 주 원인인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끔찍한 고통을 불러오는 신부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